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현대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다시 한번 요 매물대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캔들 헤드가 요 매물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1.3%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CPI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 지수의 변동성 그리고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현대차 이대로 끝난 거냐? 드디어 좀 탈출하면서 매물대 탈출하면서 이평선도 좀 들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지금 현대차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투자 방향성 모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랑 여러분들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I 같은 경우에는 이 예상치가 2.5%. CPI는 이제 물가죠, 물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2.5%가 예상치였다. 근데 이번에 발표하니까 2.4%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뭐 한 2.2% 아니면 2%뭐 이렇게 나왔으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식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케빈 허씨가 그 매파적 인물이기도 하고 아무리 뭐 트럼프가 그래도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일단 매파적 그 인물이라는 게 일단 지배적인 의견이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불안감이 증폭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여파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가 되고 있는데 오늘 뭐 인도는 좀 통과를 시켜줬다 이런 뉴스가 떴다가 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떴는데 이거를 뭐 찌라시를 내보낸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인도를 통과시켜 놓고 이란에서 약간 발뺌을 하는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많이 흔들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버텨주고 있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뭐 CPI부터 먼저 얘기를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주가가 오르는가, 이 지수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주님께서 지금 그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이 금리 인하가 뭔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이런 거 좀 궁금해하시길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금리가 인하된다는 거, 요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결국 이자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자, 이자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일단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 놓을 필요가 없겠죠. 은행에 돈을 넣어 놔봤자 뭐 1년에 2% 이러면은 뭐 그게 현금이랑 다를 게 뭐예요. 그걸로 뭐 금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부동산에 집어넣든지 어쨌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현대차 같은 엄청 그 대형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안 받지만 영향 물론 받아요. 영향 물론 받지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다이렉트하게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에 대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결국 대출을 항상 끼고 있죠. 대출을 항상 끼고 있는데 이 이자가 낮아지네. 그러면 이 기업은 순이익률이 올라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매출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대출금으로 나가고 뭐 인건비 나가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부분에서 이 대출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줄어드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조금 더 좋아지겠네. 이런 기대감도 물론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거죠.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지금 시장이 전체적인 주식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돌아가는 금융권에 대한 이 상황들이 안 좋다는 소리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간 상태고 뭐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고 이자율을 낮춰야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해가지고 요걸 얻다가 돈을 쓰니까 시장에 대한 그 물가가 잡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거죠. 주식 시장은 좋은 거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다. 요 정도로 일단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리 인하는 뭐다? 결국에는 이
이자, 은행에 대한 기준 이자가 낮아진다. 그로 인해서 뭐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사람들도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투자 쪽으로 돈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에 조금 활기가 도는 건데, 사실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나라 전반적인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장단점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얘기가 아예 딴 데로 좀 새버린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중요히 봐야 되는 건 결국 유가죠. 유가인데 이번에 비축분을 좀 푼다고 하거든요. 유가는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의도를 생각해 봤을 땐 이 유가를 잡지 않는 게 트럼프의 의도에 조금 더 부합하는 그런 행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든 뭐 민심을 잡기 위해서든 아니면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져서 그렇든 유가를 좀 잡아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전쟁 같은 경우도 이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그 의사들이 완전히 뭐 박살났죠. 지들끼리 뭐 너 죽여버릴 거야, 뭐 얘도 뭐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서로 막 으르렁대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지상군은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찌라시긴 한데 그 핵을 컨트롤하는 그 정찰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란 상공을 좀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좀 크게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트럼프가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란이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이란 국민들도 그렇고, 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정말 큰 건지 아니면은 자기들 이속을 챙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번 전쟁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쟁은 중동에 대한 긴장감을 높여서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고, 이 중동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좀 공고히 하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란이 뭐 휴전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트럼프가 그걸 거절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계속해서 뭐 비핵화 얘기하죠. 비핵화, 야 니네 핵 다 포기해라. 솔직히 이란에서 핵을 포기하긴 쉽지 않죠. 물론 북한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핵을 들고 있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억제력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를 막 괴롭힌다 하면은 핵 터트려 버린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잡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이런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 지난 9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유조선을 미 해군이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백악관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거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게 의도적으로 좀 감추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자국의 국민들이랑 자국의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리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보호해서 탈출시켰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봉쇄가 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 이 봉쇄가 됨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미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혼선을 주고, 전쟁이 이제 끝날 거다 아니다, 뭐 지금 공격 들어갈 거다 아니다,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전쟁을 좀 질질 끌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질 수도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유가에 좀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 전쟁이 끝나면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모멘텀은 너무나도 크고 지금 새만금의 구조 규모의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앞으로의 모멘텀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만큼 현대차는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결국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제가 여태까지 뭐 CPI가 어쩌고 뭐 금리 인하가 어쩌고 다 말씀을 드렸던 게, 현대차한테 긍정적인 요소가 찾아오려면 금리가 돼야 될 것이고,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고, 전쟁 종식이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좀 찾아와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당장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박스를 만들면서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박스를 만들면서 여기 클라우드 라인 쪽이 가장 중요해지겠죠. 거의 한 다음 달쯤 될 것 같은데, 클라우드 라인에서 부딪히면서 타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요 안에 갇히는지, 아니면 요것들을 아래쪽으로 탈출하면서 하방에 대한 압박을 받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체크해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볼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차트의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고, 특히 분봉상의 흐름도 그렇게까지 뭔가 격렬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 오버슈팅 이후 다시 한번 미끄러지면서 좀 버텨내는 모습, 뭐 내일을 당장 예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쯤 다시 한번 그 상승에 대한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뭔가 상승을 만든다거나 하락을 만든다거나 뭔가 방향성이 잡힌 상태가 아니라 그냥 요 노란 박스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죠? 오버슈팅도 나왔고 언더슈팅도 나왔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지금 그냥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 지금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국제적인 정세들이고, 차트의 흐름이나 현재 외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면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형세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면서 버텨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외인들 다시 한번 들어오는 순간 이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가 매수나 매도에 대한 어떤 타점을 잡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필요한 건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시간에 따라서 현대차에 모이는 힘이나 지금 뭔가 삼각 수렴이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삼각 수렴에서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계속해서 갇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런 패턴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다. 자, 근데 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동안 그냥 현대차의 이거 움직임 별로 없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냥 호송세를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좀 준비를 해야겠죠. 다른 쪽에서 시드를 좀 불려놓고 다시 한번 현대차가 날아오를 때 내려온 만큼 빠르게 회복할 때 이 시드를 다 때려 박아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지금 좀 따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 실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실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틀라스가 지금 뭐 상용화가 됐다, 이걸로 매출이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아틀라스가 나오면서 매출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이제 로봇으로 대체가 되면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장은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든 아니면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실적이 나왔을 때든 결국에는 조정이 한 번쯤은 찾아오게 돼 있죠. 근데 이 조정 이후에 이것들을 좀 빠르게 회복하느냐, 우리 기대감에 걸맞는 실적이 나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에 좀 못 미치느냐, 아니면 아예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발톱만큼도 안 보이는 그런 실적이 나오는가, 사실은 껍데기였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현대차는 뭐 분명하게 실적으로 쏘아 올리게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말씀 안 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그리고 전쟁 여파로 인한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으로 좀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서야 좀 정신을 차렸겠죠. 막 급등주 막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확 내려앉으니까 얘가 진짜 올라갈 만한 놈인가, 얘네가 진짜 알맹이가 있는 애들인가, 쭉정이만 있는 거 아닌가, 판단하는 그런 기간이 될 거예요. 조만간은 그런 기간이 될 거고, 그때부터 이제 옥석가리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미 세력들은 움직이고 있다. 매집봉을 띄우면서 주가에 변동성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진입하면서 현대차의 집어넣을 시드를 좀 불려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걔네가 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돈의 흐름 구독자분들을 위한 전용 혜택 좀 준비했습니다. 2020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세력 매집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무슨 내용이냐, 2020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2020년 핵심 투자 전략,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상반기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만큼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찾아왔을 때, 지수의 조정이 찾아왔을 때 하반기에는 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옥석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옥석가리기에서 승리하는 놈들만 우리가 이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미 세력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집봉을 뛰어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들 6개 정도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뭐 모르시는 섹터는 없을 거예요. 다 지금 시장에서 너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좀 드렸던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때 당시에는 요 매집봉만 있었습니다. 요 매집봉. 근데 옆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매집봉인데 얘는 이제 실적으로 움직이는 애인데 이거 앞으로 큰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주가 과감하게 진입하게 되면서 240% 수익을 보게 됐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여러분께 좀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종목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차트나 종목명을 이렇게 꺼내게 되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쏠리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냥 종목명 이렇게 공개했더니 갑자기 개인 투자분들 와라락 쏟아져가지고 막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자기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몰래 좀 알려드릴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원픽 이슈 삼성과 GPU에 대해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것만 보시고도 조금 유추가 가능하신 그런 눈치 빠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빠르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천천히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 수익 구간은 우리가 150%에서 200% 정도 보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도 제가 190% 수익을 봤었고 마찬가지로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 들고 있는 그런 2차 전지 종목 이렇게 드릴 거고 바이오도 마찬가지.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놈들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 실적으로 움직이는 놈인 거 여러분께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스피어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때 매집봉 크게 띄워놓고 주가의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진입하게 되면서 큰 상승 만들면서 600% 이상의 수익을 좀 보게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X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강력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전력도 마찬가지.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찾아서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히든주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특별 혜택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패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매집봉이 다시 한번 나왔네. 그러면 얘 큰 상승 나오겠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한번 같이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 002574-5810 번호로 트레이더 준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PPT 보내드릴 건데 요 다음 장에 종목명 쫘라락 공개해놓고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딱 정리해놨으니까 요것만 보고 좀 따라가셔도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을 크게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한테 문자 한 통 트레이더 준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이 자료 드릴 거고 이 자료 다음 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명들 그리고 우리의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얘네 모멘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잘 연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지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득히 지켜보시면서 요런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특별 혜택 좀 받아가시면서 시드를 불려놓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현대차 화이팅 50만원, 60만원, 70만원, 100만원 가보자 화이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